불면증으로 고민이 많았던 주인공. 하지만 이젠 수면의 질이 높아졌는데요. 본인만의 방법으로 잠을 잘 자고 있는 이승호 씨를 소개합니다. 수면 장애가 시작된 거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일단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저는 술에 힘을 빌려서 잠을 청하곤 했는데 한 10년 정도는 매일같이 술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에 24시간 동안 일을 놓을 수 없어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정말 심할 때는 10분에서 20분 만에 깨는 경우도 있고 길게는 한두 시간 만에 깨는데 하루 평균 10번 이상 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불안장애로 인한 수면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약물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제 스스로도 불면증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불면증 개선을 위해 사소한 습관부터 바꿔나갔습니다.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승호 씨의 일상을 관찰했는데요. 여기가 제 사무실입니다. 안에 들어와 보니 운동기구가 정말 많네요. 불면증에 너무 많은 도움이 돼서 이제는 다양한 운동을 해보고자 이렇게 운동기구를 한 개, 두 개씩 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에도 일주일에 서너 번 하루 1시간은 꼭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혈액순환에 좋은 운동은 수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열심히 일한 후 퇴근 후의 모습은 어떨까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녁 식사 준비에 한창인데요. 불면증 개선을 위한 이승호 씨의 식단은 반찬 중 닭고기와 생선이 눈에 띕니다. 닭고기와 생선이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자주 챙겨 먹고 있습니다. 닭고기에 풍부한 트립토판과 생선의 오메가3는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 중인 이승호 씨에게도 고민이 있는데요. 지금은 운동과 식습관을 통해서 6시간에서 길게는 8시간씩은 꾸준히 수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잠을 좀 잘 자고는 있지만 한 번씩 잠들기까지 한 2-3시간 정도 걸리는 날들이 있는데 그럴 때 좀 더 빨리 잘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모범 사례자 이승호 씨의 사례였습니다. 자, 일단 운동과 식습관으로 불면증을 개선하셨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제가 운동을 정말 많이 해봤잖아요. 네. 이 운동을 하다 보면 지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잠이 굉장히 잘 와요. 그래서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일단 저랑 되게 자기 전에 드시는 식단이 비슷해서 놀랐어요. 닭고기랑 생선 드시잖아요. 저도 치킨이랑 회에다가 이제 한 잔씩 술만 빼면은 좀 적절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그 요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또 건강에 중요하니까 뭐 튀긴 거보다는 뭐 삶거나 이런 게 더 좋긴 하고요. 근데 일단 저도 봤는데 아까 생선, 닭고기 이게 뭐 불면증 완화에 정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때요? 네, 사실은 의외의 메뉴인데요. 사실 닭고기나 생선 이런 데에는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트립토판이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 뇌에 있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많이 분비하게 되고요. 이 세로토닌이 결국은 멜라토닌이라는 것으로 전환돼서 대표적인 수면 호르몬이죠. 저희 수면에 가장 중요한 멜라토닌을 많이 분비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닭고기 이런 게 풍부한 게 리코타 치즈, 특히나 생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오메가3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이 안에 스트레스를 낮추고 그다음에 호르몬을 낮추고 그다음에 이완도 시키고 그다음에 뇌의 신경 전달 물질도 굉장히 강하게 강화시키는 오메가3를 포함하고 있어서 수면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자분 보니까 사무실에까지 이 운동기구도 두고 열심히 운동하시는데 저 정도 근력 운동이면 너무 무리해서 오히려 수면에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닐까 좀 걱정이 됐거든요. 그리고요, 저는 그 점도 물론 있지만 한 가지 더 안타까웠던 게 자다 깨는 건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잠에 들기까지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좀 안타까웠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수면의 양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평소에 이제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베개에 머리만 닿아도 바로 잠든다는 분들 계세요. 네.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네. 항상 부럽거든요. 잠에 빨리 드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교수님? 그 잠에 네. 빨리 드는 방법, 잠이 빨리 오게 하는 빨리 오는 방법? 빨리 오게 하는 네. 방법?
뭐가 좋을까요? 김희진 교수님. 예, 일단은 사실은 우리가 잠을 못 잔다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원인입니다. 한마디로 인면장애, 수면이 들기 힘들다. 그다음에 잠을 잤는데 수면을 유지할 수 없다. 수면 유지 장애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인면장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30분 이상 자려고 했지만 30분 이상 잠이 들지 않는 걸 의미를 하게 되고 인면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수면 직전에 과다한 운동, 그다음에 음식 같은 것도 우리가 수면에 바로 과다한 음식을 바로 직전에 드시게 되면 인면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몸을 굉장히 긴장을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아까 자율신경계를 이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기 전에는 피를 장으로 보내지 않고 뇌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2시간 전에는 모든 블루라이트도 줄이고 암막 커튼 같은 거, 그러한 안대 같은 걸 이용하면서 생활 습관을 조절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인면장애, 수면 유지 장애를 극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평소에 불안장애가 있어서 잠들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호흡법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티버 참여 너무 잘해주고 계셔서 네. 감사해요. 저희 운동법 따라하는 인증사진 올려가지고 댓글 올려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희 김태희 선생님 모시고 호흡법 배워볼 테니까 요것도 사진 찍어서 같이 티버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이혜연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호흡법 배워두시면은 평생 써먹으실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호흡법인데요. 호흡법의 이름은 횡격막 호흡입니다. 자, 오늘은 그냥 단순히 코랑 가슴으로 마시고 내쉬는 게 아니라 이 횡격막을 깨워줄 수 있는 호흡을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 횡격막은 갈비뼈 안쪽에 붙어있는 호흡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근육을 잘 깨워주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가 낮춰지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원활해집니다. 오, 네. 그래서 이 횡격막을 깨워줄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먼저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볼게요. 자, 앉아주신 상태에서 우선 몸의 힘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갈비뼈를 아래쪽으로 쭉 쓸어내리다 보면 갈비뼈가 쏙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이 갈비뼈가 쏙 끝나는 지점에서 손을 살짝만 안으로 넣어 보실 거예요. 처음엔 이 횡격막이 딱딱하게 굳어서 손가락이 많이 안 들어가실 거거든요. 처음부터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살짝만 눌러주신 상태에서 마시면서 이 손이 나를 누르지 못하게 바깥쪽으로 튕겨낸다고 생각하고 부풀려 볼게요. 다시 내쉬면서 온몸의 힘을 툭 풀어주시고 손가락이 아까보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갈 겁니다. 한 번 더 가볼게요. 마시면서 손가락을 바깥쪽으로 튕겨낸다고 생각하고 코로 들이마셔 보시는 거예요. 다시 내쉬면서 아까보다 손이 깊숙하게 몸 안으로 쑥. 이때 허리를 살짝 편안하게 말아주시면 손이 아까보다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갈 겁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요. 횡격막이 굳어있으면 굳어있을수록 가슴이나 갈비뼈가 옆으로 그리고 위로 부풀게 된다는 건데요. 네. 옆이나 위로 가지 않도록 복부만 부풀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좀 어렵네요. 네, 맞아요. 상당히 어려워요. 이 동작을 진행하시게 될 때 손가락을 안쪽으로 파내듯이 넣어주시는 게 가장 핵심이니까요. 이 점을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이 동작 누워서 하면 자극이 조금 더 강해지거든요. 누워서도 한번 동작 포인트 잡아볼게요. 자, 천장을 바라보고 우리가 눕게 됐을 때 복부의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횡격막을 조금 더 편안하게 누를 수 있게 됩니다. 아까처럼 갈비뼈 안쪽으로 쑥 쓸어서 갈비뼈가 끝나는 지점에 손을 안쪽으로 쑥 눌러보실 거예요. 자, 그럼 앉아서 했을 때보다 손가락이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고 숨이 약간 턱 막히시는 느낌이 들어올 겁니다. 이때 코로 마시면서 배를 천장으로 빵빵하게 부풀려서 손가락을 튕겨보시고 다시 뱉으면서 몸 안쪽으로 쑥 들어가시네요, 선생님. 누우시니까 더 많이 들어가네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도 자주 하시면 횡격막이 말랑말랑해지면서 조금 더 깊숙하게 촉지하실 수 있을 지금 거예요. 누우니까 아파요, 저는. 저도 조금 아파요. 빵빵했다가 저는 기침이 다시 나가지고. 뱉으면서
아까보다 조금 더 깊숙이 파내듯이 가볼 겁니다. 이 동작 이제 음악에 맞춰서 편안하게 네. 호흡을 해볼 건데요. 제가 이혜원 아나운서님 어떻게 촉지하는지 도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 그냥 누워보시고요. 배만 내보내는 것 같은데요. 전혀 아니에요. 잘하실 수 있고요. 아까처럼 손가락을 갈비뼈 안쪽 방향으로 쓱 쓸어서 갈비뼈가 끝나는 지점 찾아보실 거예요. 네. 긴장을 많이 하셨을수록 복부가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요. 호흡을 마시면서 이 손가락을 튕겨내듯이 부풀려 주실 거고 다시 내쉬면서 힘을 툭 풀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 툭 풀었을 때가 포인트입니다. 툭 풀었을 때 손가락을 몸 안으로 더 쑥 깊숙이 넣어주실 거고 다시 내 배를 누르지 못하게 코로 마시면서 튕겨내 보실 거예요. 이때 배가 하늘 방향으로 부푼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다시 내쉬면서 방금 전보다 조금만 더 깊숙이 넣어보실까요? 어디까지 누르실 거냐면 약간 불편한데 하실 정도까지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호흡을 마시면서 이 손가락을 누르지 못하게 부풀릴 때 횡격막도 몸 안에서 같이 부풀면서 이완이 되거든요. 다시 내셨을 때 손으로 약간의 압력을 주면서 횡격막이 굳어있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많이 들어가는데요, 됩니다. 지금? 지금 벌써 엄청 많이 들어가셨어요. 그러네요. 이렇게 평소에 자기 전에 이 수면 호흡법을 10회만 반복을 해주셔도 여러분들이 짧게 주무시는 날 조금 더 깊게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와, 감사합니다. 저 좀 잘게요. 계속 주무실라 그러네요. 아니 스트레칭만 하면 계속 자려고 그래요. 아, 20분만 너무 있으면 진짜 꿀잠 잘 것 같아요 오늘. 네, 고생하셨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잘 배워봤습니다. 횡격막을 계속 꾸준히 이게 수련을 하면은 진짜 나중에는 등에 닿겠어요. 우리 위치 잘 찾아야 돼요. 잘못 찾아서 저는 아까 기침 나고 이재성 아나운서 아까 뭐 막 이러던데. 꾸룩꾸룩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긴 하죠. 네, 이런 호흡법을 하면은 불안감이 해소되는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네, 우리가 불안하면은 이 불안은 뇌를 각성시키고요. 생체 시계를 자극해서 잠들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불안할 때 우리가 어떤 걸 경험하죠? 숨을 빠르게 쉬고 가쁘게 쉬게 됩니다. 호흡이 짧아지게 됩니다. 이럴 때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건데요. 교감신경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야 됩니다. 부교감신경 중에 대표적인 게 미주신경인데 뇌에서 빠져나와서 횡격막을 지나서 위장관으로 내려가요. 이 횡격막을 자극하면 부교감신경인 미주신경이 자극돼서 긴장이 빠르게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도 낮에 이걸 해보시고요. 특히 잠들 때 너무 불안해서 잠이 들기가 어렵다면 오늘 누워서 또 배우신 내용들을 해보시면 긴장이 완화돼서 입면 드는데 되게 빨리 들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겁니다. 방송